자, 그럼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 저 보조지표로 가는 것은 주식 가격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저렇게도 계산해본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나온 발자취는 알 수 있어도 또 그리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보조지표가 주식 투자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미래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없는데 이 저 보조지표를 왜 사용을 합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지워버립시다. 필요 없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지워버립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나? 자,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 일봉 차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 누가 주식을 사고 누가 파는가가 저걸 결정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리고 한 달 동안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또 뭐 3년 동안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3년 동안 그 종목의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자, 일단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그래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사고 한번 팔면 끝이겠죠. 자,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한 번에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시세에 가능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금씩, 그러니까 사는 입장이라면 그래도 가능하면은 내가 사서 주식 가격은 오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사요. 한 번에 자금 집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필히 방향성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샀다면 내일도 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재수 좋게 기관 투자자들이 한 6개월 정도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첫날에 사는 거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 달 정도 아니면 보름 정도 지켜보다 보니까 특정 기관에서 아니면 연기금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주식을 사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방향성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한 보름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매수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한 달 정도 매수한 금액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과거에 외국인이면 외국인, 연기금이면 연기금이 이 종목에 어느 정도 돈을 투입을 했는가를 살펴봤을 때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는 더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이거 아주 쉬운 거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처음에 매수를 했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났어요. 아니면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과거 어떤 이 외국인이 그 외국인인지 이 연기금이 그 연기금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했을 때 적어도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매수하더라라는 걸 내가 봤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볼 때 외국인들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적어도 5개월 정도는 아니면 11개월 정도는 더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이 가격을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차트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어요? 저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차트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래량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자, 일단은 자, 여기 보면
이동평균선도 뭐 크게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것만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차트 볼 때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워 엑스레이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냥 이렇게 이동평균선 하나만 쫙 꺼놓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죠. 이게 제가 실제 보는 차트입니다. 어떨 때는 사실 저 이동평균선조차도 그거 놓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일단 저는 저리 하나만 꺼놓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수급이겠죠. 수급. 보조지표라고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습니다. 이렇게 많지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꼭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봅시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급이겠죠. 기관, 외국인, 개인 보유 수량. 요게 필요하잖아요. 요게.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아무 의미 없잖아요. 개인이 사고 수량의 변화입니다. 수량의 변화. 이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차트를 설정할 때는 이렇게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과 외국인, 뭐 기관 보유 수량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차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위에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자, 잘 보세요. 이 기관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한번 이만큼 사는 기관들이 이렇게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 우리가 발견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발견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 기관들이 주식을 살 때 뭐 주가가 뭐 여기서는 화면이 요것밖에 안 나와서 저거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과거에 이 기관들이 살 때 주가가 올랐다면 지금 이렇게 기관들이 사고 있는데 조금 올랐어요. 그럼 앞으로 기관들은 움직이는 돈이 많다고 했으니까 주가가 좀 더 기관들이 더 사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게 파악이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수급 분석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화면 요것밖에 안 되니까 못 하는데, 그래서 뭐 기관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사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을 하잖아요. 기관들이 이렇게 방향성 매매를 합니다. 물론 뭐 놓고 보면은 개인들도 기관 반대로 방향성 매매를 한다 할 수 있지만 차이가 있어요. 기관은 한 세력에 큰 돈을 굴릴 수가 있고요. 개인들은 점점이 점점점점점점 각 서로 다른 개인들이 막 일관된 의사결정 없이 막 중구난방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를 설정할 때 이렇게 하면은 너무 차트가 복잡하잖아요. 위에 거는 좀 작게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외국인 보유 수량을 기관 보유 수량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공유 이렇게 합칩니다. 이렇게 합쳤죠. 또 개인도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기관을 중심으로 합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합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좀 색깔 좀 바꿔주면 좋겠죠.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 밑에 기관들, 외국인들, 개인의 보유 수량을 체크해 가면서 이들 세력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 가격을 보는 거예요. 차트는 저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저게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차트를 HTS에서 저는 이 차트를 잘 보지 않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파워 엑스레이로 살펴보는 이유는, 파워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요. 자, 차트 쭉 당기면 굉장히 긴 안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멀리까지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자,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과거의 어떤 기록을 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뭐 초반에 이렇게 좀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좀 더 매수를 강화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게 한 번 끝났냐? 다음에도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좀 작게 매수하다가 매수를 좀 많이 하면서 주식 가격이 급등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판단하는 거죠.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과연 이게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외국인들이 주가 선도 세력이라면 수급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면은 굉장히 좀 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들이 그런지 그러면 이제 투시는 어떤지 외국인들을 제외하고요. 투시는 또 보는 거죠. 자, 투신 같은 경우도 보면은 투신이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사고 팔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물량은 늘려갈 때 이제 올랐다. 또 그리고 전반적인 차트 모양을 볼 때는 투신에서 파는 모양과 차트 모양이 비슷하다. 최근에는 투신들이 이렇게 샀는데 좀 더 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투신이 산 매수 가격 이하로 투신이 이렇게 물량을 많이 매수했지만 이렇게 물량을 매수했지만 미처 차익 실현하기 이전에 말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른 세력들이 팔았겠죠.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투신이 손해보는 어떤 손해보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수급 분석을 통해서 뭐 주가 선도 세력이 누구인지 분산 비율이 누구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좀 더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파워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이 보조 지표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가격 움직이는데 뒤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는 일단 아무 의미 없다. 차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차트에서 가능하면은 이 주식 가격을 사고 팔아서 어떤 가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세력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쭉 그 세력들만 모아 보는 거예요. 모아서 보는데 HT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HTS는 이렇게라도 놓고서 보는 거고 가능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놓고서 볼 수 있도록 굉장히 긴 기간을 놓고서요. 과거 이 세력이 매수했을 때 과연 이 세력의 평균 매수 단가는 어떤 세력이 매수했을 때 이 종목의 주가는 올랐고 한번 세력들이 매수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매수를 했고 이런 수급 주체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표라는 게 필요한 거고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급 분석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들은 뭐 주가 선도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투신은 17% 어느 정도이고 또 투신이 샀을 때 주가는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도 살펴보는 거고 평균 매수 단가는 어느 정도이고 이런 거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를 볼 때는 쓸데없는 보조지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 우리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개별 종목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종목이 판 업종 그리고 그 업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 그리고 시장의 금리 뭐 외환시장 또 전 세계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유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매수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런 게 복잡해서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책 사서 차트 몇 개 쭉 볼 수 있는 책 몇 개 사가지고 그냥 그 차트 보고서 하니까 뭐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차트 막 설정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고 파는 세력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보조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차트를 복잡하게 그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제가 60일 정도는 뭐 하나 정도 나눠도 돼요. 60일 이동 평균선. 자, 이걸 제가 왜 놔두냐면,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 실적, 분기별로 하죠. 뭐, 1월에서 3월 실적을 모아서 한 4월 중순쯤에 발표를 하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연극이면 돈을 어떻게 내가 운영해 볼게 이렇게 입찰을 해 가지고 연기금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남의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투자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60일 이동 평균선 정도는 그냥 하나 나눠서 봐도 되는데, 지금 설정해 드린 이 이상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뭐 이게 뭐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는요, 한번 참고를 해 보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가급적 뭐 지금까지 쭉 1부, 2부에서 드린 말씀 잘 이해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수급도 공부를 좀 더 해보시고, 또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도 공부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책들이 어렵지만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한번 배워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상입니다.